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를 거치면서 2017년 올해는 5.18 진실규명의 시발점이 된 해였습니다. 5.18 안매장 추정지 발굴은 선고 없이 끝났고 5.18 특별법 개정 역시 연내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5.18 진상규명을 위한 남은 과제들 짚어봅니다. 영암과 고흥에 이어 전국 최대 오리 사육 지역인 나주에서도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민들이 농협이 벼 매입 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했다며 규탄 집회와 함께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한 해는 5.18 진실규명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된 해로 기록됐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를 거치면서 그동안의 홀대와 폄훼로 인한 상처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전두환 씨 회고록 논란 등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는 많은 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5.18과 관련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먼저 영상으로 살펴보시죠. 이제 헬기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손님을 두고 왔어. 보신 것처럼 이렇게 올 한 해 5.18 민주화운동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새로 밝혀진 진실에 더해 여러 사건들까지 맞물리며 37년 만에 5.18 진상규명이 뜨거운 이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올 한 해 추진된 진상규명,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 이어서 김인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페이지가 까맣게 삭제된 채로 다시 서점에 나온 전두환 회고록. 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 사실로 5.18을 왜곡했다며 법원에 출판 및 배포 금지 처분을 받았지만 지적받은 부분만 가려 2달 만에 다시 판매에 나섰습니다. 전두환 씨의 반성 없는 행태에 5월 단체들은 소송에 이기고도 또 소송 중입니다. 두 번째 소송은 오히려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사법부에 대한 결정문을 더 세세한 내용까지 다 확인받을 수 있는 계기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회고록과 함께 5.18 왜곡이 정점을 찍자 진상규명 요구는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5.18 안매장 추정지 발굴도 추진됐지만 37년 전 시신을 찾아내는 일은 쉽지 않았고 올해 마지막 발굴 역시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포기할 일이 아니죠. 묻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검찰에서 진술하고 재판에 그 기록이 제시된 내용이거든요. 대통령 지시로 긴급히 꾸려진 5.18 특조위는 권한과 역할에 한계가 많은 채로 내년 2월 만료됩니다. 이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가려면 일단 5.18 특별법부터 통과되어야 하지만 연내 처리가 무산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2017년은 5.18의 역사적인 한 해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에 진전이 있었죠. 하지만 앞선 리포트를 보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김철원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정권이 바뀌면서 많이 달라졌는데 이제 그만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또 5.18 뉴스냐 이런 말 하면서 지겨워하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네. 5.18의 민주화 운동으로서의 가치, 광주 시민들 중에서 의심하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5.18 기념재단이 실시한 올해 여론조사를 보면요.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100명 중 75명 정도입니다. 예전보다 많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3.1운동이나 4.19 혁명을 놓고 같은 질문을 했을 때와 비교하면 아직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네,
4분의 1이 5.18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건데 5.18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함께 전두환 씨의 사과를 이끌어낸다면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5.18이 북한군 소행이라느니 폭도들의 폭동이라는 주장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책임자가 피해자인 광주 시민들과 5월 영령들에게 아직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책임자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바로 전두환 씨죠. 네네. 전 씨는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되려 자신이 피해를 봤다며 이른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5.18의 진짜 책임자를 찾아내서 이들이 광주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다면 5.18의 성격을 의심하는 나머지 국민들도 생각을 달리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네. 문제는 전 씨를 비롯한 당시 계엄사 군인들이 이제 워낙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이 문제다. 5.18 정신을 헌법에 넣기 위해서라도 진상규명을 서둘러야 되겠군요. 네, 현재는 3.1운동과 4.19 혁명이 헌법 전문에 실려 있는데 여기에 5.18까지 넣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5.18을 의심하는 일부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할 텐데 이를 위해서는 완전한 수준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사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 개헌이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돼 진행될 경우에 이제 반년 정도가 남은 셈이죠. 시간이 무척 촉박한 셈입니다. 이처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5.18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5.18 특별법은 도청 앞 집단 발포 등 이른바 5.18의 핵심 의혹 규명을 위해서 객관적이고도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네네. 자유한국당이 절차적 이유를 들어 반대하면서 연내 처리가 무산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로 내홍을 겪으면서 내년에도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네. 한마디로 갈 길은 먼데 시간은 부족한 그런 난감한 상황입니다. 힘들지만 지역사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철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암과 고흥에 이어 전국 최대 오리 사육지역인 나주에서도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방역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나주시 소재 종오리 농가에 대한 조류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2, 3일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가의 종오리 2만 3천 마리를 긴급 살처분하고 반경 3km 이내 8개 농가 61만여 마리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전남에서는 영암 3곳과 고흥 1곳, 나주 1곳 등 모두 5건의 AI가 발생했습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이 광주농협 RPC가 올해 산 벼 매입 가격을 40kg 기준 4만 7천 원으로 책정한 것은 전남 지역 평균인 5만 2천 원, 개별 상인이 정한 5만 원에도 못 미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광주농협 RPC는 4만 7,500원이라는 광주 전남 RPC 나락 매입 최저가 가격으로 지역 농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으며 RPC 존재 이유로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농민회는 특히 문재인 정부가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쌀값 현실화를 천명했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가격을 책정했다며 농협 광주본부 앞에서 규탄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페인트 도색 작업을 하던 45살 A씨가 15층 외벽에 매달린 채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A씨는 경찰의 설득으로 5시간 만에 자진해 내려왔으며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못 받은 이 체불임금이 3천만 원에 달한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금호 타이어 노동자 1000여 명이 오늘 서울 세종로 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경영정상화를 빌미로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며 상경투쟁을 벌였습니다. 노조 측은 경영위기의 원인은 중국 공장의 계속된 적자와 영업부진, 그리고 신용도 하락 등에 있는데도 사측이 노동자 해고와 임금 삭감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전국 철도노조 쟁의대책위원회가 지난해 파업 당시 노조원들에게 부당 노동 행위를 한 전 사장 등 코레일 관계자들을 고소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노조 측은 당시 경영진이 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이유로 직위 해제 등 부당한 징계를 해놓고도 사과는커녕 아무런 책임도 지고 있지 않다며 법적 대응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 등을 주장하며 74일 동안 파업을 벌인 노조원 255명에 대해 해고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화순 전남대병원 제8대병원장에 정신교수가 취임했습니다. 정신교수는 오늘 열린 취임식에서 면역치료 등 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문화 향상을 통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뇌종양 분야 권위자인 정 교수는 전남대 의대를 졸업했으며 국제 학술 활동 등을 통해 의료 한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광산구 평동통장단이 150만 원, 남구 봉선이동 포스코 아파트에서 300만 원, 구례 영진전기에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